은정은 올해 48살이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직장인, 성실한 엄마 그리고 다정한 아내로 보이지만 그녀의 밤은 늘 전쟁이었다. 시계를 보면 이미 새벽 2시, 3시를 넘어간다. 몸은 피곤하지만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지 않는다. 겨우 잠에 들면 또다시 사소한 소리에도 벌떡 깨어나고 짧은 꿈을 꾸듯 얕은 잠만 반복된다. 그녀는 늘 피곤하다. 아침 출근길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지고 직장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져 작은 실수를 반복한다. 팀원들은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라며 농담 섞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한다. 남편은 잠 좀 잘 자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가볍게 넘기지만 은정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니었다. 가장 힘든 건 가족과의 관계였다. 아들이 사소한 질문을 해도 짜증이 치밀었고 남편의 말 한마디에도 눈물이 솟았다. 불면이 은정의 감정과 기억력, 심지어 성격까지도 바꾸어가고 있었다. 은정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지친 얼굴과 생기 없는 눈빛, 깊어져가는 주름이 그녀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다. 은정의 하루는 잠을 자지 못한 피로감과 함께 시작되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머리는 뿌연 안개에 쌓인 것 같았다. 샤워를 하면서도 비틀거렸고 화장을 해도 피로에 찌든 얼굴은 쉽게 화사해지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손이 떨렸고 간단한 계산조차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되었다. 직장에서의 하루는 더욱 괴로웠다. 회의 시간에는 눈이 감기려 했고 동료들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기만 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도 집중력은 금세 흐트러졌다. 평소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마감 시간은 점점 다가왔다. 은정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 웃어야 할 때를 놓치고 대답해야 할 질문을 흘려보냈다. 은정 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라는 후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뼈아프게 들렸다. 하지만 은정은 괜찮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가 부끄러웠다. 오후가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커피를 연달아 마셔도 졸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컴퓨터 화면에 글자들이 춤추는 것 같았고 간단한 이메일을 쓰는 것조차 힘들었다. 동료가 건넨 서류를 읽으면서도 같은 줄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어야 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와도 할 일은 끝나지 않았고 야근을 하게 되면 집에 돌아가는 시간은 더욱 늦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정은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지하철에서도 졸음이 쏟아졌지만 막상 집에 도착하면 또다시 잠은 멀어져 갔다.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주어도 은정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무기력함이 온몸을 감쌌고 아들의 숙제를 도와주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밤이 되면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침대에 누워도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늘 했던 실수들, 내일 해야 할 일들, 끝없는 걱정과 불안이 그녀를 괴롭혔다. 시계 바늘은 11시, 12시, 1시를 넘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가끔 스르륵 잠에 빠져드는 듯하면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며 깨어났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면 현기증이 났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도 잠은 더욱 멀어져 갔다. 은정은 결국 병원을 찾았다. 수면 클리닉의 의사는 그녀의 나이, 생활 습관, 호르몬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검사 결과는 놀랍지 않았다. 갱년기에 들어서면서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뇌의 수면 조절 기능도 영향을 받죠. 은정은 생각했다. 갱년기라니 벌써? 하지만 의사의 설명은 이어졌다. 여성은 생애 주기에 따라 수면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사춘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임신 초기에는 입덧으로, 임신 후기에는 복부 압박과 빈뇨로 수면이 방해받는다. 출산 후에는 신생아 돌봄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 수개월간 지속되고 40대 후반부터는 폐경과 갱년기로 인해 불면과 수면 장애가 흔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사는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감소하면서
수면을 조절하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했다. 특히 프로게스테론은 자연적인 수면 유도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줄어들면서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갱년기에 나타나는 열감과 야간 발한도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원인이 단일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커피에 의존하는 습관, 늦은 밤 스마트폰 사용, 불규칙한 생활 패턴, 누적된 스트레스까지 모두 불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은정은 자신의 생활 패턴을 돌아보았다. 아침에 진한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도 몇 잔의 커피를 더 마셨다.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SNS를 확인했다. 침실에서도 TV를 보거나 태블릿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은정은 한순간 무력감을 느꼈다. 어디서부터 손떼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의사는 차근차근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수면 위생 관리부터 시작하자고 권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침대는 오직 잠을 잘 때만 사용하기, 늦은 저녁엔 카페인이나 과식을 피하기. 여기에 명상과 가벼운 운동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필요하다면 호르몬 보충 요법이나 심리 상담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는 또한 수면 일기를 쓸 것을 권했다. 잠자리에 든 시간, 실제로 잠든 시간, 밤에 깬 횟수, 아침에 일어난 시간 등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수면 패턴을 파악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수면을 방해한다는 설명이었다. 은정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며칠 효과가 있는 듯하면 다시 밤새 뒤척이기를 반복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정해놓아도 일이 늦어지면 지켜지지 않았고 카페인을 줄이려 해도 오후의 피로감을 견디기 어려웠다. 운동을 시작했지만 몸이 너무 피곤해서 지속하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나만 이렇게 힘든가? 라는 고립감이 그녀를 더 괴롭혔다. 주변 사람들은 단순히 일찍 자면 된다.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된다는 식의 조언만 건넸다. 하지만 은정에게는 그런 조언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무능하게 느끼게 만들었다. 마치 자신의 의지력이 부족해서 잠을 못 자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은정은 온라인에서 여성 수면 장애 환우 모임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의 문제를 낯선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각자의 불면과 우울, 그리고 삶의 균열을 털어놓고 있었다. 한 회원은 이렇게 썼다. 새벽 3시에 또 깼어요. 심장이 두근거려서 다시 잠들 수가 없네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또 다른 회원은 남편이 코를 골아서 잠을 못 잔다고 했더니 예민하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정말 속상해요라고 하소연했다. 그들의 사연은 은정의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아, 나만이 아니구나. 은정은 모처럼 안도감을 느꼈다. 온라인 모임의 회원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았다. 누군가는 허브티가 도움이 되었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명상 앱을 추천했다. 또 어떤 회원은 침실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한다는 것이었다. 아무도 그냥 일찍 자라는 식의 무책임한 조언을 하지 않았다. 여성 모임은 은정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누군가는 명상을 통해, 또 다른 이는 식습관 개선으로, 또 다른 이는 가족의 지지를 통해 서서히 잠을 되찾고 있었다. 한 회원은 요가와 스트레칭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고, 다른 회원은 일기 쓰기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았다고 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줄어들었다. 은정도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다. 밤마다 무심코 잡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과 가벼운 책을 곁에 두었다. 처음에는 책에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짧은 호흡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동네 공원을 걷는 습관도 들였다. 무엇보다 가족에게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다.
남편은 생각보다 더 따뜻하게 이해해 주었고 아들도 엄마를 위해 TV 볼륨을 줄이는 작은 배려를 했다. 가족들의 지지는 은정에게 큰 힘이 되었다. 침실 환경도 개선했다. 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고 암막 커튼을 설치했다. 침실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고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섭취하지 않았다. 규칙적인 운동도 시작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해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요가, 산책을 중심으로 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은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썼다.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량을 조절하기 위해 상사와 면담을 요청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완벽주적인 성향을 버리고 때로는 충분히 잘했다고 자신을 인정하려고 노력했다. 주말에는 가능한 한일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고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만들었다. 물론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다. 여전히 잠 못 이루는 밤은 찾아왔고 새벽 3시에 눈을 뜨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은정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불면을 병으로만 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여성의 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완벽한 수면보다는 충분한 수면에 만족하려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다. 잠드는 시간이 단축되었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무력감도 예전보다 덜했다. 무엇보다 수면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오늘도 잠 못 자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보다는 잠이 오면 오는 것이고 안 와도 괜찮다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은정은 놀랍게도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긴 밤 뒤에 찾아온 깊은 수면은 그녀에게 오랜만에 상쾌함을 안겨주었다. 몸이 가벼웠고 머리도 맑았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평화로웠다. 은정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도 다시 아침을 맞을 수 있구나. 그날 아침은 특별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기분이 좋았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러웠다. 출근길에도 발걸음이 가벼웠고 지하철에서 읽는 책도 평소보다 집중이 잘 되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었다. 하지만 은정은 이제 그런 밤들을 다르게 받아들였다. 수면 장애와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다. 그녀의 불면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은정은 자신이 충분히 싸우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가족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지지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여성의 수면 장애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병이 아니다. 그것은 신체적, 정신적 변화, 사회적 관계, 나아가 삶의 태도까지 흔드는 복합적인 문제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많은 여성이 겪는 과정이기도 하다. 은정의 이야기처럼 수면 장애는 삶의 균열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새로운 균형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님을 아는 것, 그리고 작은 변화부터 실천하는 용기다. 완벽한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천천히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과 친구들의 이해와 지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밤은 길고 어둡지만 결국 아침은 찾아온다. 여성의 불면 또한 그렇게 지나가고 그 끝에서 다시 밝은 빛을 만날 수 있다. 은정처럼 많은 여성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면 장애를 극복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찾아가고 있다.